완성책의 64쪽을 펴주세요. 네. 숙제들은 다 냈죠? 네. 그리고 점수 이런 것들이 저희 고객님들한테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제자, 여러분들의 엄빠는 내 고객님들.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점수가 갈 거니까 까방권이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가서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알겠죠? 예. 목소리가 나날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회문화를 해본 사람들은, 이 부분에 오개념이 엄청 많습니다. 왜 오개념이 많냐면, 한 인간 강사 선생님께서 유명하시거든요. 오개념을 뿌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축적되어서, 심지어 이제 임용을 보고 오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신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학교에서도 잘못 아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의할 점은 뭐냐면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 부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시면 돼. 그리고 수능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는지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절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먼저 제일 처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사회 집단이냐 아니냐를 물어봐요. 사회 집단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 집단과 뭘 물어보냐면 군집을 물어봐요. 군집. 이건 전공자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 책에도 별로 안 나와 있는데 군집이 무엇이냐, 사회 집단이 아닌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사회 집단의 종류. 사회 집단의 종류가 나올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빡빡빡빡빡 낚이게 돼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 조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사회 조직 수업이 끝나게 되면 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각각의 조직들을 정리를 해둘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당연히 시험으로 나오겠죠. 시험으로 여기에다가 뭐 이자공, 이자비 뭐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관료제, 사회 조직을 운영하는 조직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그 관료제와 탈관료제 여기까지 하고 도표하고 그러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제일 먼저 한번 볼까요? 사회 집단을 배울 건데 사회 집단의 의미부터 볼게요. 사회 집단은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잘 알아야지 나중에 오개념이 안 생겨요. 이 조건들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2명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속감. 세 번째, 지속적 상호작용. 자, 사회 집단이라는 것은 2명 이상이 돼야 돼요. 1명 안 돼요. 그리고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지속적 상호작용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사회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2명 이상이지만 사회 집단이 아닌 것들을 찾아내라고 시험 문제 나오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군집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군집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군집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들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프로야구 올해 작년 우승팀 LG 저는
29년간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고3 때 우승하고, 예, 23년도에 우승했거든요. 근데 고3 때가 94년도예요. 우승을 쭉 못했어요. 10년간 포스트 시즌도 못 갔어요. 슬프다가, 와, 너무 좋았어요. 예, 저는 제 낙이 뭐였냐면 맨날 수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강남 메가 스터디 다닐 때 재작년하고 작년은 못했지만 그 전년도에 5시에 끝나요. 강남 메가 스터디가 5시에 끝나요. 뒤에 수업이 유일하게 없는 날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가서 나가자 LG 막 하고 막 응원하고 옆에 아저씨 홈런 치면 막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짠도 하고 막 와 막 그러고 어깨동무도 하고 그리고 야구 경기가 끝났어요. 이기든 지든. 그러면 이거 짠했다고 저기 혹시 오늘 LG도 이겼는데 소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이러진 않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지? 우리가 지속적 상호작용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지. 그죠? 저 어제 대전에서 수업하다가 작년에 한국 시리즈에서 대전에 하나랑 LG랑 붙었거든요. 제가 LG 팬이라고 얘기했다가 쳐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 수업하다가. 예, 애들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양해해달라고 했어요. 자, 군집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프로야구 관중들 같은 것들 그리고 관객들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어른들 이런 것들이야. 근데 요즘 시험 문제에는 쟤보다는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뭐냐면 빈민층. 빈민층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상류층. 이런 것들이 군집이라고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사회 집단이 아닌 것들로 배워야 되는 거겠죠. 군집은 외울 필요 없어. 근데 사회 집단과 사회 집단이 아닌 것들을 구분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 문제를 한번 내볼까? 이런 것들 어떨까? 자, 뭐가 있냐면 3학년 일반 학생들과 그 다음에 학생들을 한번 볼까? 같은 말 같아. 같은 말 같지만 이거는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어. 3학년 일반 학생들은 소속되어 있고 그들끼리 항상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얘는 사회의 집단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학생들은 어때? 그냥 모여있는 학생들 이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얘는 군집이 되는 거예요. 사회 집단과 군집들 구분할 수 있어야지 첫 번째 선지를 제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지. 오늘 배우면 여러분들 그 문제 풀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불편했을 거야.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사회와 기관만 들어가 있지 않고 이익사회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서 좀 불편했을 거야. 그거 안 풀어도 지금은 안 풀어도 되는데 오늘 숙제로 18세기 5위크를 하시면 돼요. 5위크까지 하면 돼요. 5위크. 알겠죠? 네, 거기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면 1위크에서부터 5위크까지 쭉 다 풀 수 있어요. 오늘 거 배우면. 그러니까 그것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사회 집단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종류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오개념이 많아서 조심조심 접근을 해야 돼요. 먼저 첫 번째 분류 기준인 접촉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뭐냐면 쿨리가 분류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접촉 방식에 대한 분류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쿨리는 1차 집단만 말했어. 다른 학자들이 이걸 보고 2차 집단을 만들었을 뿐이야. 이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구분해라 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신에서 나오는 거야. 수능에서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배우는 이유, 이익사회와 공동사회의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걔네들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이걸 따로따로 묻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것이 수능에 나오는지 먼저 적어 볼게요. 이 1차 집단은 이런 거야. 1차적 성격 또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차적 성격 또는 관계를 물어보기 위해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배우는 거지, 얘네를 딱 구분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알겠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신을 준비한다면 학교 선생님 프린트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수능을 준비한다면 제 거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집단은 어떤 접촉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먼저 첫 번째, 직접적이고 대면적 접촉을 합니다. 직접적이고 대면적 접촉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1차 집단이 되고 싶어요. 저 직접적이고 대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맨날 사랑 고백하잖아요. 집에 갈 때도 이러고, 만날 때도 이렇게 하고. 예. 그래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나타나게 되냐면,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여들게 돼. 자발적으로 모여서 전인격적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인격적 관계, whole personal relationship이라고 해서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자체가 인간관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터놓고 1차 집단 합시다. 안 돼? 고백했는데? 사랑 고백이랑 똑같은 건데 내 마음 열어 보여줄게. 내가 많이 보여줬잖아, 저번 시간에. 우리 집 나 어떻게 살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여줬잖아. 그런 것들 어쨌든 이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접촉 방식에 대한 분류를 친밀도에 따른 분류로 나누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딴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건지 조금 이따 볼게요. 얘는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1차 집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차 집단은 대규모 집단에서는 형성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영통 가면 50명 넘거든요. 50명 넘는데 진짜 지금 요 정도는 얼굴 보면, 이름은 지금 못 외우지만 얼굴 보면 이렇게 목동 학생이고 내 학생이구나 이러는데, 영통 가면요 지금 초반이잖아. 인사를 하면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얘는 소규모 집단에서 형성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얘네는 요거 가족이나 또래 집단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수능에선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능은 일정한 틀 속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고 사회문화 병이 걸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정한 틀이다 라고 하면 1차 집단은 가족, 또래 집단이야. 여기까지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만약에 1차 집단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의 통제 방식에 대해서 물어봐. 얘네는 관습과 같은 비공식적 통제 방식들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엄마는
뭐 그렇게 살기 힘든 것도 아니었는데 항상 둘이 있으면 과자를 한 봉지만 줘. 과자가 있는데도 한 봉지만 주고 예, 나눠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사회화를 시키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눠 먹으라고 그러면 그리고 주고 엄마는 잠깐 사라져. 그리고 우리 형이 이 과자를 나눠줄 거 아니야. 어렸을 때 우리 형이 더 많이 먹겠지. 그리고 나한테 조금 주겠지. 그럼 내가 덤비겠지. 왜 나는 조금 줘? 그러면 우리 형이 야 너는 조그마니까 조금만 먹어. 그런데 나는 조그마면 더 먹어서 많이 커야지. 이렇게 하다가 처맞죠. 처맞고 덤비다가 처맞고 덤비다가 처맞고 그때야 이제 엄마가 등장을 해. 니네 왜 맨날 싸워? 제가 손 들고 있어. 왜 손 들고 이러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렇진 않으실 거야. 얘들아 앉아봐라. 너희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구나. 그래. 형법 257조에 의거해서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단다. 가자꾸나 경찰서로. 이러진 않으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1차 집단 같은 경우에는 손 들고 있어. 이런 식의 관습 같은 통제 방식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차 집단으로 한번 갈까요? 2차 집단. 간접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간접적, 직접적 이런 말들을 그냥 얘는 간접적이야. 얼굴 안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간접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문서 같은 것들, 편지 같은 것들로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화로 접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라디오, 무전기 같은 것들로 이렇게 접촉을 하는 방식들이 있어. 옛날 사람이잖아, 얘 쿨리. 그러니까 이 쿨리 아저씨는 이런 전화, 라디오, 문서, 편지 이런 것들로 만나는 관계를 2차 집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다른 학자들이 이것과 비교해서 2차 집단을 만든 거야. 쿨리는 1차 집단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이 간접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과업, 지향적 접촉이래. 과업이 뭐야? 업무를 얘기하는 거지. 업무적 관계를 우리는 이 2차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차 집단 얘는요. 항상 인위적이고 수단적 관계가 돼요. 여러분들은 나를 수단으로 보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자발적이고 전인격적인 관계로 볼 거예요. 언제든 수단으로 사용을 해요. 괜찮아? 슬프지만. 자, 얘네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이 모임들은 대규모 집단으로 많겠죠. 대규모 집단, 집단위로 형성을 할 거고, 얘네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요런 것들,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단체, 그 다음 이익 집단. 얘들아 이따가 이익사회라는 걸 나올 건데 이익사회하고 이익집단은 다른 거야. 이익사회하고 이익집단은 다른 거니까 꼭 아셔야 되고 얘네 같은 경우 시민단체는 뭐 하는 데냐면 공익을 추구하는 정치참여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 이익집단은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참여 집단이야. 예를 들자면 노동조합 같은 것들. 그러니까 특정 이익, 노동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 그 다음에 또 경제인연합회. 이분들은 재벌 총수들이 모여갖고 그들의 회사를 위해서 정책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집단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학교 내신에서는 그런 거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얘네들 정도만 살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회사도 있겠죠. 회사. 직장 같은 것들도 있을 거야. 그럼 얘네는 무슨 통제 방식을 하냐? 공식적 통제 방식들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 통제라는 것은
어떤 거야? 법제도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규칙인 사규 이런 것들로 통제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끼리 치고받고 싸웠어. 그런데 지나가다가 사장님이 봤어. 사장님이 이러진 않을 거냐. 야, 니네들 뭐 하는 거야? 야, 손 들고 있어.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니야. 당신들은 심각하게 사규를 어겼습니다. 30일간 대기 발령 조치 후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이 아저씨도 사장님도 노동청에 고발당해.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 통제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발 이걸 친밀도로 보다 보니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가족은 1차 집단이죠. 전인격적인 관계, 가족과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집은 가족 같은 관계가 있단 말이야. 이해했지? 나는 똑같은 발음을 한 거예요. 띄어쓰기를 달리 했을 뿐이지 가족 같은 관계가 되면 우리는 1차 집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시험 문제 내겠어? 안 내겠지.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또 질문을 했어. 선생님, 저는 학교가 너무 좋습니다.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친밀도가 높으니까 학교가 1차 집단이 될 수 있나요? 네, 안 돼요. 학교가 좋은 거야?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이 좋은 거야? 또래 집단이 더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라 또래 집단이 1차 집단이 되는 거라고.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말고 쟤네 둘 빼고 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결합 의지에 따라서 테니스가 분류를 합니다. 우리 사회학 하면요. 시카고 학파, 미국의 시카고 학파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대표적인 학파예요. 그런데 이 테니스, 미국 사람 같아, 독일 사람 같아? 독일 사람 같죠? 네. 그래서 제가 독일어를 좀 써야 돼요. 미안요.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글로 써줄게요. 독일어. 어차피 한글로 나오니까. 근데 그걸 설명을 해야지 이게 이해가 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별로 내용이 많진 않아요. 그런데 요것들을 어떤 건가 한번 살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요. 우리가 1955년에 사회학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미국의 사회학이 일본에 갔다가 일본의 사회학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어가 일본식 한자어가 많아요. 우리식 한자어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통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야. 공동사회, 사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익사회. 요즘 책들에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책들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식 한자로 바꿔놨거든. 우리식 한자로 얘네를 뭐라고 그러냐면 얘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 얘는 결사체라고 얘기를 해. 앞으로 결사체라는 말이 나올 거야. 결사체라는 말이 나올 건데 그것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자발적 결사체라는 말이 나올 건데 자발적 결사체 당연히 모두 다 뭐가 될 거야? 이익사회가 돼야 되는 거지. 모든 자발적 결사체는 이익사회가 돼야 되는 거지. 왜? 이익사회가 결사체라며. 그런데 앞에 자발적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자발적 결사체는 모두 다 이익사회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겠죠? 되겠죠? 이런 관계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선지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제가 요즘에 저도 이거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요. 왜냐면 혹시나 제가 타성에 젖어서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 얘기들로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말을 하다가 내 지식이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책들을 계속해서 봐요. 우리 때 배울 때는 이 말밖에 없었어. 근데 요즘은 이 말이 없고 이 말이 있어.
그래서 공동체와 결사체 이런 것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테니스는 이 공동사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게마인 샤프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게마인 샤프트라고 얘기했어요. 게마인 샤프트, 샤프트라는 것은요. 그룹 또는 커뮤니티를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 집단을 얘기할 때 샤프트라는 독일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게마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독일어로 베젠빌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베젠빌레, 빌레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 어떻게 만나게 될 의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베젠이라는 말은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아 진짜 본질의지라고 얘기를 한대요. 야 본질의지가 뭐야? 응? 본질의지가 뭐야? 본질의지보다는 나는 이렇게 요즘 표현하니까 이렇게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적 의지라고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공동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야. 구성원의 의지가 없는 거야. 의지가 없는 거라고. 다시 말해. 뭐야?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구성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게마인샤프트, 공동사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얘기하면 일단 가족. 선택해? 나도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또래 집단. 그럼 질문을 한다? 선생님 또래 집단은 친구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랑 친구 할래요? 친구 할래요? 몇 살이죠? 괜찮아요. 물어보면 안 돼요? 몇 살이에요? 아니 그냥 얘기하고 싶은 나이. 19살이요? 네. 저 51살. 안 할래요? 왜? 친구 하자며요. 저 51살인데 뭐 친구 먹으면 되죠. 사회에서는 10년 아니구나. 한 30년 차이 나네요. 네. 봐봐. 야, 또래 집단은 같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또래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 친구도 안 한대잖아. 내가 51살이라고 밝히니까. 안 한다고 하는 것들 보면 또래 집단은 친분도 있어야 되지만 같은 시기에 태어나야지만 또래 집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있어. 문중과 종친회. 종친회래. 미안. 문중과 친척. 우리 이런 문중과 친척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집성촌으로도 나올 수 있어. 집성촌이 뭐지? 꼰대어로 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라는 곳이 집성촌이야. 성이 같으면 친척일 확률이 높아. 그죠?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읍리 1660 본지 가면 18가구가 살아요. 진양정시 첨정 공파 27대손부터 31대손까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갓집이 우리 집이라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우리는 집송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힘든 게 뭐냐면요. 시골 사람들은 다 알아. 뭘 다 하냐면 제가 이런 거 보여줄게요. 우리 집이 큰 길이 이렇게 있는데 큰 길에서 500m 정도 들어가요. 여기는 공동묘지고 여기는 호수야. 밤보다 더 무서워. 해질녘이 더 무서워. 겨울에 해질녘 여기 그늘이 져갖고 진짜 혼자 지나가려고 하면 너무 무서워. 나는 그래서 혼자 다니지도 않아. 차로 지나가면 모르는데. 그리고 나면 여기에 고추밭이 있고 여기에 마을회관이 있고 여기로 들어오면 우리 집이 이만하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제가 우리 집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엄마가 나를 키워놓고 2014년에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근데 우리 엄마 거기에 계시니까 자주 갔겠죠. 갔는데 어느 날 엄마가 화를 빡 내는 거예요. 막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화를 빡 내는 거예요. 네 인사 안 했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인사?
그랬더니 인사 안 했다며. 너무 황당해갖고 난 만난 사람이 없어 오다가. 우리는 가다가 마을 사람 만나면 내려서 인사해야 돼. 차에서 내려서. 시골에서는 그것도 욕먹을 짓이니까. 근데 만난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인사 잘하고 다녀라. 뭐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건 너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이 고추밭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야. 야, 고추밭이 니네 고추가 요만하게 자랄 것 같지만 이만하게 자라요. 우리 동네 따뜻해갖고 내 키만큼 자라. 그 안에서 일을 하시면 안 보여. 근데 그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더 서행을 해. 서행을 하고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아닌 보라색이 보인다. 바로 내려. 아줌마들 그 땡땡이 옷 입고 있잖아. 보라색이나 다른 색깔이 좀 보인다. 내려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왔나 두더지야. 왔네. 반갑다. 이렇게 말씀하셔. 한 3분 일어나셔. 그래야지 난 그냥 그럴 때도 있어. 모르고 인사를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 뭐 이럴 때도 있어.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 내가 우리 집까지 6시간 걸리니까 수업 끝나고 가면 새벽에 도착한단 말이야. 아무리 밟아도 새벽에 도착한단 말이야. 새벽에 도착해서 조금 잠을 자고 있으면 해 뜰 때쯤 이렇게 와. 그러면 옷을 막 입고 나가야 돼. 나가서 그러면 80대 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재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인사를 해요. 그럼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어요? 뭐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말씀 좀 낮춰주세요. 나랑 나이 차이가 30살도 더 나는데 말씀 좀 낮춰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디 뼈대 있는 집안에서 말을 낮추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리를 팍 지르셔. 난 솔직히 그렇다. 어디 삼촌한테 소리를 지르느냐? 뼈대 있는 집안에서. 내가 삼촌이거든. 어쨌든 이거 내가 골랐니? 내가 골랐어? 문중 내가 골랐어? 친척 내가 골랐어? 집성촌 내가 고른 게 아니란 말이야. 자연스럽게 모여서 구성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이익사회는 뭘까? 공동사회보다 이익사회가 훨씬 더 많이 나와. 이익사회는 게젤샤프트라고 얘기해요. 게젤샤프트라고 하면 게젤이라는 것은 크루빌레라고 해서 뭐냐면 선택의지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거야.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합리적 의지 사고에 의해서 구성원의 의사가 존재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이익사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족 또래 집단 이런 것들을 빼고 뭐 회사, 학교, 아까 얘기한 시민단체 그리고 종친회. 얘들아, 종친회는 성은 같지만 친척은 아니야. 우리가 8촌 넘어가면 그런 거 있잖아. 이쪽 조상 한 50대 손인데 요쪽 끝에 성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연, 혈연, 지연 좋아하잖아. 우리 학연, 학원연, 러셀 학원연, 학연. 나중에 많이 써먹어 보자. 알겠죠? 저기 뒤에 계신 조교 선생님도 학연, 학원연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야. 종친회 같은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 민족과 국가가 있어. 민족과 국가가 있는데 민족과 국가 중에 어떤 게 1차 집단이 될까? 여기가 1차 집단. 여기가 2차 집단이야. 왜? 국가는 선택할 수 있어. 옛날에 저랑 동갑인 김종국 씨와 동갑인 네. 아주 춤을 잘 추고 잘생기고 몸도 좋고 노래도 잘하던 댄스 가수가 있었어요. 스티븐 유승준.
그 아저씨가 활동을 할 때 병역 비리가 너무 많았어.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 야구 선수들 잡혀가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도 잡혀 들어갔어.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유승준 씨가 이렇게 얘기해.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꼭 군대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사람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어.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병무청에서 너무 이쁜 거야. 유명하지. 그런데 정신건강도 좋지. 그랬더니 병무청 홍보대사가 됐어. 그때부터 승승장구를 한 게 뭐냐면 얘는 해외 공연을 마음대로 갈 수 있었어. 90년대 후반은 병역필이 되지 않으면 해외 가기가 힘들었어. 유학 갈 때도 뭐 해외를 갈 때도 보증금 2천만 원 맡겨야 되고 보증인 2명을 세워야 됐었어. 내가 알기로는 내가 그랬으니까. 근데 걔는 그냥 막 다녀. 막 다니고 너무 좋았어. 그러다가 2002년이 됐어. 병무청에서 군대는 가야지? 그랬더니 예, 이번 공연 마치고 국적을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고 왔어. 미국으로. 병무청에서 빡쳤어. 미국으로 정리하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잖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맞는 말이지. 국민 아니니까 이제 병역을 마치지 않는 거니까. 지금까지 못 들어오고 있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 받아준다고 이렇게 공식 인터뷰도 했어. 근데 유승준 씨는 억울한 게, 나는 그 유승준 씨 편은 아니지만 억울한 게 대법원에서 판결했는데 이겼어. 외교부한테 비자 내줘라. 근데 외교부에서 비자를 내줬는데 병무청에서 또 막았어. 입국 금지. 못 들어와 평생 동안. 내가 보기엔 그래. 병무청이 어떤 데인데. 우리 지금은 살인의 공소시효가 없지만 예전에는 15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있었어. 15년 동안 숨어 있으면 죄 사함 받는 거야. 근데 이제 병무청은요, 탈영하면 15년이거든요. 탈영해서 15년 이렇게 공소시효 숨어 있으면 병무청은 15년 하루 전에 다시 기소해요. 또 15년이 간다고. 군대 안 가고는 못 버티게 만든다고. 가야 돼, 얘들아. 잘 다녀와. 그래. 국가는 고를 수 있어. 민족은 고를 수 없어. 유승준 씨는 한국계라는 말은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게 민족을 뜻하는 거니까. 한국계 미국인이든 뭐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지만 5개념 투성이를 얘기를 해줄게. 5개념 투성이 이 동네를 얘기를 해줄게. 뭐냐면 우리 이제 소속감에 따라서 썸너가 분리를 해요. 분류를 해. 뭐를 하냐면 먼저 첫 번째 내 집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집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집단과 외집단이 있어요. 별로 이거 보고서 수준의 내용들이야. 근데 이 내 집단이라는 것은 우리 집단을 뜻하는 거야. our group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우리 집단을 얘기를 하는 거야. 외집단은 they group이라고 표현이 됐고 그들 집단이라고 되어 있어. 이게 다야. 근데 무리하게 문제를 내시는 바람에 5개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사회문화 해보신 분들은 다 이렇게 배웁니다. 뭐냐면 내 집단은 소속되어 있고 소속감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내 집단에 대한 표현들을 해요. 그리고 소속은 되어 있으나 소속감이 없으면 소속 집단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얘가 얼마나 5개념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쪽으로 갈 거예요. 잠깐 봐야 돼요. 네. 자, 소속 집단이 얼마나 5개념인지 봐봐. 집단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3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2명 이상, 소속감, 지속적 상호작용. 소속감 이때 없대. 없대지. 그럼 제가 집단이 될 수 있니 없니? 없죠. 그럼 저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얘들아
수능에서는 내가 소속되어 있으면 그냥 내 집단으로 하면 돼. 학교에서는 모르겠어, 나는.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는 대로 문제를 푸는데 수능에서는 당연히 소속되면 소속감을 가지는 거야. 왜? 어떻게 러셀 나오다 보니까 좋아요? 러셀 막 소속감이 느껴지고 막 뿜뿜이에요? 막 포함되고 싶어서 뿜뿜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럴걸요? 좀 힘들걸요? 나중 되면 러셀이 싫어지는데 겨우 다니고 있을걸요? 그러면 소속감이 없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건 소속감이 없는 게 아니라 부정적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감은 있는 거야. 야, 다니기 싫다는 건 내가 여기 소속되어 있으니까, 소속되어 있다는 그 감정 때문에 나쁜 기분이 드는 거 아니야? 그럼 부정적 소속감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거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왜 5개념으로 등장을 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소속 집단에 이라는 것이 사회학에서 등장하는 거는 얘 때문에 그렇다. 중거 집단이라는 놈들 때문에 그렇다. 얘는 하이만이라는 학자가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중거 집단이라는 것은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거 집단은 포함되고 싶은 집단이 아니야. 내가 속하고 싶은 집단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야. 기준이 되는 집단이 중거 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하고 싶은 집단도 있겠지만 내가 속하지 않았으면 하는 집단들도 존재하겠죠. 나중에 일탈에 가면 내 친구가 나올 거예요. 내 친구 별명이 미쉐린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건달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어요. 큰 사업체의 사장이 됐어요. 건설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나는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아. 거기에 속하고 싶진 않아. 뭐 우리말로 조폭이잖아, 그 친구가. 근데 난 조폭이 되고 싶진 않거든. 이것도 중거 집단이라고. 부정적 중거 집단. 그리고 우리 서울대 긍정적 중거 집단이 될 수 있죠. 속하고 싶은데. 속하기 싫으면 부정적 중거 집단, 속하고 싶으면 긍정적 중거 집단. 자, 그런데 어디서 나오냐면 이 개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거 집단과 소속 집단의 관계에 대해서 쉐리프라는 학자가 여기다 쓸게요. 칸이 없으니까. 쉐리프라는 학자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를 하면 소속감이나 귀속의식, 성취감,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된다고 얘기를 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 그렇잖아. 니네가 가고 싶은 대학 들어갔어. 과잠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그렇잖아. 애들이 그 소속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잠 입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과잠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 일단 과잠은 추울 때 입는 거 아니다. 방한이 전혀 안 돼. 그냥 옷감도 그냥 옷감이야, 옷감. 따뜻하게 기능성이 있지 않아. 그다음 두 번째, 한 10몇만 원 할 거야. 요즘 물가가 올라서 10몇만 원 할 거야, 과잠이. 뭐 10만 원대는 하겠지. 단체복 맞추면서 뭐 그럴 거야. 근데 사지 마. 이게 단톡에 올라오잖아. 과잠이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떤 배치가 붙었고, 이런 것들을 설명서 같은 거 올라온단 말이야. 그걸 들고 동대문 광장시장 옆에 평화시장이 있어. 거길 가. 그럼 과잠만 파는 데가 있어. 이렇게 보여주지. 그럼 3만 원이면 맞춰줘. 나머지 돈으로 뭐 하는지 알아? 그 옆에 광장시장에서 마약
김밥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뭐,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막걸리도 한 잔 먹고, 빈대떡도 하나 먹고, 그러면 돼. 진짜라니까? 팁 알려주는 거야. 내 나중에 뭐, 여름 되고 그러면 내가 의류 공장을 운영했었어. 과자가 얼마 하지도 않아. 그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얼마 하지도 않아. 너네 입는 이 지금 후드티 있지? 후드티 이거 10만 원도 넘을 거야. 근데 이 후드티 그 뭐야 해외에서 베트남에서 만들면 얼마인 줄 알아? 10,000원 안 할걸? 한 8,000원 할걸? 원가가? 옷이라는 게 10% 보면 돼. 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말이 어디서 왔다고? 중거 집단의 친구야, 소속 집단은. 소속 집단은 내 집단의 친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 집단이자 소속 집단이다. 이런 말들로 시험 문제 내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집단은 소속되어 있는 것들,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5개념이라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겠어. 내신하는 사람 조심해,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중거 집단하고 소속 집단하고 달라. 그러면 여기는 상대적 중거 집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그 다음에 일탈 욕구를 느끼게 돼. 그걸 느끼게 되는 게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 네? 이것들 그러니까 선지로 나온다면 중거 집단과 소속 집단을 붙여서 나올 때는 있어. 근데 내 집단과 소속 집단을 붙여서 내지는 않는다는 거야, 수능에서. 절대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들도 있어. 뭐가 있냐면 외 집단에 대한 설명이 뭐가 있어? 이거야, 이거. 적대감과 이질감을 느껴야만 한다. 예. 5개념이야, 5개념. 학교에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느껴야만 하는 게 외집단이 아니야. EBS에서도 이게 5개념으로 나와. 니네 나를 못 믿더라도 서울대 출판부는 믿겠지. 나보다 잘난다니까. 서울대 출판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외집단은 적대감과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 느낄 수도 있다지 느껴야만 외집단이 아니라고. 그러면 야, 내 외집단이면 전부 다 싸우자! 이래? 안 그렇겠지. 너 밖에 나가서 뭘 쳐다봐. 싸우자! 이러진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집단은 적대감과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지 느껴야만 외집단이 아니라고. 그래서 EBS 문제 중에 가끔 한 문제씩 이렇게 나와. 왜 이게 답이 아니지? 보면 설명 똑같아. 외집단은 적대감과 이질감을 느껴야만 외집단이다. 적대감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외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이딴 식으로 나온다니까. 이게 5개념이라고. 알겠죠?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조금 쉬었다가 갈까요? 네.